혹시 알고 계셨나요? 방금 전 제가 이 거실 공기를 측정했는데 밖보다 3배나 더 오염돼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그 집이 더 위험하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30년간 환경 독성을 연구하며 깨달은 집 안 유해물질의 진짜 정체와 단돈 몇천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놀라운 차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마지막에 아무도 몰랐던 비밀 1가지를 공개합니다. 1. 집 안 공기 왜 밖보다 나쁠까? 저는 오늘 아침 이 거실 공기를 측정했습니다. 숫자를 본 순간 믿기 어려웠습니다. 밖보다 3배나 더 오염되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안전하다. 밖은 위험하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서울에 사는 제 친구 김 선생님, 댁 작년 겨울에 방문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창문을 닫고 난방을 켠 따뜻한 거실. 그런데 제 전문 측정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PM2.5 수치가 실외보다 높게 찍히는 순간 김 선생님은 눈을 크게 떴죠. 아니, 여기서만 쉬고 있었는데 밖보다 더 나쁘다고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사실 집 안의 공기는 통풍이 제한되고 작은 입자들이 쌓이며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과 장마철 창문을 자주 열지 못하는 시기에는 그 위험이 배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먼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몇 해 전 직접 경험한 한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77세의 한 어머니였습니다. 77세. 어머니를 위협한 숨은 독소 그날은 평범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20년 동안 제 연구실에서 함께 일해온 김민정 박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림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이상합니다. 김 박사의 어머니, 정순옥 할머니는 77세셨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살며 유기농 채소만 드시고 생수만 마셨습니다. 담배나 술은 평생 가까이 하지 않았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실 정도로 건강을 챙기셨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이 호흡곤란과 함께 의식을 잃을 수 있었을까요? 병원 검사에서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 속 납알루미늄, 그리고 여러 환경 독성 물질 수치가 젊은 사람의 10배를 넘겼던 겁니다. 저도, 김 박사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건강하게 사셨잖아요. 대체 어디서 이런 물질에 노출되신 걸까요?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박사와 함께 직접 정순옥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겉보기에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나무장판 잘 정돈된 부엌 창가에 놓인 화분들. 하지만 저는 오랜 연구 경험상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집 안 공기를 측정하자 믿기 어려운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대기 오염이 심한 서울 한복판보다도 3배 높은 휘발성 유기화 합물 농도가 잡힌 겁니다. 순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이상해요. 집에만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숨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요즘은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바로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저와 김 박사는 집안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거실에서, 심지어 침실에서도 놀라운 결과들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쓰시던 고무재질 돔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고, 10년째 쓰던 코팅 프라이팬에서는 발암 우려 물질이 나왔습니다. 거실 바닥의 비닐 매트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계속해서 방출되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사용하시던 가습기 안에서 세균 덩어리와 미세 플라스틱이 함께 검출된 겁니다.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다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닐까. 참, 부엌 속 가장 위험한 물건, 3가지 정순옥 할머니 댁에서의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부엌이었습니다. 매일 음식을 준비하는 곳,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독소가 숨어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건 오래된 플라스틱 밀폐 용기였습니다. 바닥을 뒤집어 보니 삼각형 안에 3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숫자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재질을 뜻합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유해물질이 더 많이 방출됩니다.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혹시 이 용기에 뜨거운 국이나 찌개를 담아본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10년 넘게 사용한 코팅 프라이팬이었습니다. 표면의 코팅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그 아래 은빛 금속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긁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미세한 가루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 가루 속에는 알루미늄과 과불화 화합물 같은 해로운 성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방 싱크대 옆에 걸려있는 낡은 수세미였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조금 색이 바랜 것 같았지만 표면을 채취해 분석해보니 병이보다 세균 수치가 훨씬 높았습니다. 매일 그릇을 닦으며 사실상 세균을 옮기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이 3가지 발견은 단순히 할머니 댁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국 각지에서 조사한 수많은 가정에서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코팅이 벗겨진 조리도구, 그리고 잘 관리되지 않은 수세미, 이 3가지가 바로 부엌 속 대표적인 숨은 독소 발생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꼭 알려드려야겠다. 그리고 단돈 몇천 원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려야겠다. 단돈 몇천 원 집안 독소 차단법 1탄 부엌에서 발견한 문제들을 떠올리며 저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부터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을요. 많은 분들이 공기청정기나 정수기처럼 값비싼 장비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 재료는 바로 대나무 수치입니다. 대나무 수춘 표면에 무수히 많은 미세 구멍이 있어서 공기 중의 유해가스와 냄새 분자를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게다가 습기 조절 기능까지 있어서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방 한 칸, 약 10평 기준 마다 대나무 숯 1kg을 작은 바구니나 망에 담아 구석구석 배치하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햇볕에 말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 경제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제안한 건 정순옥 할머니를 비롯한 조사 대상자들의 집이었습니다. 대나무 숯을 거실 부엌 침실에 각각 두고 한 달이 지난 후 측정한 결과 휘발성 유기화 합물, VOC 수치가 평균 4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거실에서 느껴지던 특유의 화학 냄새가 거의 사라졌다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부산에 사는 68세 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네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답답하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공기청정기보다 마음이 더 놓입니다. 물론 대나무 숯 하나만으로 모든 독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은 변화를 시작점으로 삼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이니까요. 그리고 다음 방법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것은 부엌이 아닌 우리가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숨겨진 위험 거실과 침실의 함정. 많은 분들이 거실과 침실을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쉬고 잠을 자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조사 결과 이 공간들이야말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깊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닥재였습니다. 정순옥 할머니 댁 거실에는 두꺼운 비닐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러보니 특유의 화학 냄새가 났습니다. 분석 결과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었죠. 이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조금씩 공기 중으로 스며 나옵니다. 특히 새 제품일수록 방출량이 높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새 가구였습니다. 예쁜 원목 테이블이라고 생각했지만 표면을 코팅하는 과정에서 포르말데히드라는 발암 우려 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 가구를 들여놓은 후 6개월간은 공기 중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집 증후군의 주범이 바로 이런 가구들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침구류였습니다. 부드럽고 가벼운 이불일수록 합성 섬유가 많았고 일부 제품에서는 미세한 섬유 가루가 떨어져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탁 시 사용한 강한 화학 세제가 잔류하면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들을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새 가구를 들여놓으면 베이크 아웃이라는 과정을 하세요. 창문을 닫고 난방을 틀어 실내 온도를 40도 이상으로 올린 뒤 3시간 유지하고 이후 한 번에 환기합니다. 이 과정을 3일 반복하면 수개월치 유해가스를 단축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침구류는 가능하면 천연 소재, 특히 유기농 면이나 마 소재를 사용하세요. 비닐 매트 대신 대나무나 천연 원목 매트를 선택하세요.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72세 장 여사님의 경우 거실 매트를 바꾸고 새 가구를 베이크 아웃한 후 아침마다 느끼던 두통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저 바닥이랑 가구를 바꿨을 뿐인데 집 공기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방법이었다면 다음은 이미 몸에 쌓인 독소를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6. 마지막 비밀. 해독 음료와 생활 습관. 집안의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몸속에 쌓인 독소를 어떻게 내보낼지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30년간 환경 독성을 연구하면서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간단한 해독 습관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가지 재료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생마늘을 그냥 먹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다져서 찬물에 하룻밤 우려낸 마늘 우린 물을 마시면 알리신이 최대치로 추출됩니다.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카테킨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함께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하지만 우려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 300ml에 녹차 티백 3개를 넣고 5분간 우리도의 티백을 꺼내지 말고 숟가락으로 눌러 진액을 짜내면 카테킨 농도가 최고에 달합니다. 세 번째는 의외의 재료 미역입니다. 미역의 풍부한 알긴산은 체내 독성 물질을 흡착해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린 미역 10글 물과 함께 갈아 즙으로 마시면 됩니다. 이 3가지를 1:1 비율로 섞습니다. 마늘물 100ml, 녹차 50ml, 미역즙 50ml를 합쳐서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겁니다. 처음엔 맛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하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처음 적용한 사람은 정순옥 할머니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딸인 김 박사의 권유로 시작하셨죠. 3일째 되는 날 할머니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깊게 잔 건 몇 년 만이에요. 아침에 머리가 정말 맑아요. 일주일 후 혈액 검사를 해보니 중금속 수치가 약 30% 감소했고 환경 호르몬 지표도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해독 음료만 마신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함께 바꿔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유리나 스테인리스로, 교체 강한 화학 세제 대신 베이킹소다, 식초 사용, 새 옷은 3번 이상 세탁 후, 착용 신발과 자동차 실내는 충분히 환기. 서울에 사는 43세 박미영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3년간 지속된 만성 피로가 2주 만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쳐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이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집은 언제나 안전하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
때로는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77세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독소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차단하고 줄이고 배출하는 습관으로 우리는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당신의 하루는 집에서 시작해 집에서 끝납니다. 그 하루를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변화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마늘 물 한 잔 황이 한 번, 작은 습관의 반복이 당신과 가족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집안을 둘러보실 계획이 있나요?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